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성의 생식 기능을 수정이 안 될 경우를 상정해서 이 자궁주기랑 월경주기랑 호르몬을 통해서 맞물려 간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수정, fertilization,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배웠던 정자, 저렇게 생긴 이 잘 움직이는 녀석이고, 난자는 정말 크다맣고 이 극체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는 버리고 불균형하게 이 난자가 될 세포는 이렇게 커진 거죠. 영양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 진화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성생식이 개발이 돼서 무성생식보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성 생식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 다양성이 생기고 뭐 그런 장점 때문에 유성 생식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자랑 난자랑 그래서 서로 다른 배우체들이 어떻게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두 서로 다른 메일, 피메일 배우체들이 만나는 거. 우리가 가령 이런 예들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밤에 어두운데 두 사람이 서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집 늦게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동네에서 서로가 막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못 만날 수도 있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거보다는 한쪽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한쪽 배우체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수정을 하는 상대방 배우체를 만나는데 더 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정자는 뭔가 움직여 다니도록 많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난자는 그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움직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이 자연 선택이 돼서 진화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난자는 이렇게 큼지막하고 이 안에 핵에서는 1N에 가지고 있고요. 정자는 역시 여기다 핵에 있어서 1N이 있고요. 우리 수정 과정도 우리 생화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잡한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 다 빼고요. 정자들이 여럿이 와서요. 끄트머리에 있는 머리 부분에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첨체에서 효소를 내뿜어서 이제 여기 있는 핵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핵이 여기 있는 정자의 핵이랑 난자의 핵이랑 합쳐서 제2N 이 수정란이 되는 거죠. 접합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정말 생명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개체가 60조, 100조 개의 세포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난자가 나팔관에서 배란이 돼서 우리가 14일 난소 주기로 보게 되면은 14일째 배란이 되게 되면은 보통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이제 난자가 아니죠. 제2 이 남모 세포가 활발하게 라이브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수정기관이죠. 이때 정자를 만나야지. 이 정자는 보통 이 배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충 4, 5일 정도는 정자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맞물려 가야지 이때가 가임, 임신이,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 수정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역사, 한 인간이 태어났죠. 자,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되면은 이제 감수 제2분열 후기, 중기 이후에 이 것들이 진행이 돼서 제2 감수 분열이
이 완료가 되고요. 이때를 우리가 정식으로 난자, 에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난자가 정자를 만나야지 난자가 돼서 둘이 접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란될 때 상태는 제2 남모세포고요. 우리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알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얘기 안 하든지 한 이상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에그를 정의를 하고 제2 남모세포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관에서 여기서 배란일 근처에서 이제 정자가 마침 그때 들어와서 수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조금 복잡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 한 일주일 정도를 거쳐서 이제 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내에서 세포 수만 계속 늘어나죠. 이것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되게 되면은 이 착상이라는 거를 해서 자궁 내막에 우리 이것 때문에 자궁 주기에서 자궁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받아가지고 자궁 내막이 월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 노력들을 우리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착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착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어린 배아가 착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나중에 역시 얘기할 이 태반 조직을 만드는데요. 조금 정확히 하게 되면 시오트로토플라스트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은 다 빼도록 하고요. 이 태반 초기 이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HCG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수정이 된 지 한 15일 정도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것이 분비가 돼서 한 2달간 이 계속 분비가 돼서 모체 엄마의 혈액에는 HCG 호르몬이 많고요. 너무 많아서 오줌으로도 이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이 호르몬들이 생깁니다. 이 HCG 호르몬들이 바로 플라센타 이것이 태반이고요. 나중에 태반은 이런 이 엠브리오 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해 영양분 산소를 제공하고 이제 부산물을 받아내기 위한 특별한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HCG 베타 우리 자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HCG를 해가지고요. 인간 H가 휴먼 인간 육모성 태반에 있는 조직을 우리가 육모라고 얘기를 해서 육모성 이 호르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HCG로 합니다. 자,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자, 이것이 수정이 안 됐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것이죠. 이제 황체가 퇴화가 되면서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경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수정이 돼서 월경이 벌어지면 큰일이죠. 자, 그리고 퇴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황체가 퇴화가 돼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HCG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황체 퇴화가 되지 않고 황체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게끔. 그렇죠? 이 얘기는 계속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궁벽이 허물어지지가 않죠. 월경이 벌어지지가 않고 자궁벽은 지금 이것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유지돼서 오랫동안 가면서 여기서 착상도 되고 여기서 임신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도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마침 있군요. 여기가 임신 10개월로 보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HCG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한 15일쯤 해가지고
급증을 하게 돼서 2달간 쭉 있다가 이제 농도가 낮아지고요. 에스트로겐은 계속 늘어나고 프로제스테론도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이제 이 호르몬은 난소에서, 지금 난소가 역포 성숙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음성 대모김 조절에 의해 가지고 FSH, LH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소 주기가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월경도 벌어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면은 그런 것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은 필요한데 이제 이것은 난소 대신에 이 태반에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HCG도 그랬습니다만은 태반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양은 늘어나서 계속 자궁벽은 두껍게 유지를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쭉 그런 모습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큰 관심사가 임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임신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HCG를 디텍션하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줌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지 않으면은 임신이 됐으면은 임신 테스트기에 이 밴드가 2개 보이고 임신이 안 됐으면 하나가 보입니다. 2개가 보이면 임신됐구나. 상당히 정확한 것인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이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HCG 호르몬이니까 이것은 이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항원이 되고요. 이 단백질에 특별하게 결합할 수가 있는 항체, 이것은 나중에 면역할 때 이 공부가 될 텐데 항원, 항체는 특별하게 이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CG가 항원이 되고 이것을 항체, 결합하는 것이 항체가 되고, 그래서 항체가 여기 Y자처럼 생기고 여기 초록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이 바로 발광 빛을 내는 것입니다. 붙으면 빛을 내가지고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밴드가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색깔이 HCG 호르몬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특별하게 붙는 항체가 있으면 이렇게 붙겠죠. 그죠? 붙어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항체만을 인식하고 있는 부위가 여기에 밑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원이 HCG가 붙던 안 붙던 이 항체는 그대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키트를 사다 보면은 이 항체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벌어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밴드조차 안 나타나면은 이거는 실험에 사용할 수가, 테스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신이 됐든 안 됐든 밴드가 하나가 보이게 되고요. 이제 임신이 된 사람의 이 오줌에서는 이제 항원이랑 항체가 붙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 붙은 요 항원 HCG에 결합할 수가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그 상품에 거기다가 이제 딱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갖다가 뿌리게 되면은 이제 이 항원이 여기다가 딱 붙게 되니까, 이 항원에 붙었던 항체에서 발광이 되니까, 이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 밴드가 나타나서 밴드가 2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신됐구나. 상당히 정확한 거고, 이제 아마 결혼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이 24시점 이런 데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수정이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 불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의 문제, 이 남성의 문제는 뭐 대부분들이 이 정자증,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1억 3억 마리,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억이 아니라 2천만
마리 미만이면은 이거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많다 그럽니다. 이 저정자증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자 수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운동성이 없거나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우리 아까 공부한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다시 역으로 보면 다 됩니다. 세정관에서 부고환으로 갈 때 관이 막혀 있거나 거기서 무슨 염증이 생겼거나 뭐 FSH, LH 그것이 잘못됐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정자가 잘 안 만들어져서 숫자를 낮추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고요.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관에 이상이 있거나 난소의 주기가 이상이 있거나 여러 이유로 여기서 이상이 있게 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책으로 우리가 시험관 아이라는 것이 실로 오래전에 개발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IVF라고 해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In vitro fertilization 해서 이 수정이라는 얘기죠. 인비트로라는 것은 시험관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시험관, 실험실 상태를 보통 인비트로 얘기를 하는데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이 일반화돼서요. 실은 불임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난자를 채취를 해서 난소에서 채취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정자를 채취를 해서요. 이건 뭐 정자의 소스는 여러 가지가 정자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뭐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난자 정자를 받아서 이것을 인비트로 실험실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해서 곧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정란을 만들어서 약간 초기에 약 2번 정도의 세포 분열이 벌어져 2번, 3번 그러니까 4번 수정란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하면 2개가 되고요. 이것이 또 한번 세포 분열을 하면 4개가 되고 또 한번 세포 분열을 하면 8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 이 세포 분열을 한 4 내지 8 세포기에 이런 것들을 실험관에서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자궁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자궁도 뭐 대리모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것만 받아주는 대리모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소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신을 하도록 해서 아기가 나타나는 지금 뭐 시험관 아이들은 뭐 일부러 광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태어나고 있어서 지금 불임 부부의 아주 큰 해결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